아침이 이렇게 조용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요? 알람 소리에 놀라듯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갈 필요도 없는 아침.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던 여유로운 시간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한데 그 침묵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평생 같은 시간에 출근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기대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언제 열지, 텔레비전 채널을 무엇으로 맞출지, 국을 조금 더 싱겁게 할지 말지. 너무 사소해서 웃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일들이 하루하루 쌓입니다. 말투 하나, 한숨 한 번에도 마음이 예민해지고 괜히 서운해집니다. 같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듭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라는 질문 뒤에 더 이어지는 말이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생각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함께 늙어가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어떤 아내는 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졌어요. 숨 쉴 틈이 없어요. 어떤 남편은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집에 있으면 괜히 눈치만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들 속에는 공통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바깥 세상에서 역할을 다했고 다른 한 사람은 집이라는 공간을 지켜왔습니다. 그 균형이 은퇴와 함께 갑자기 무너지면서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몰라 혼란을 겪습니다. 문제는 다툼이 아닙니다. 서로의 변화를 이해할 시간 없이 예전 방식 그대로 상대를 대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설명하지 못한 감정은 쌓여 침묵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외롭고 사소한 일에 쉽게 지치고 괜히 예민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이후 왜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이 거리감을 어떻게 다시 좁혀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은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을 살아보면 준비되지 않은 시작은 오히려 혼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에게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서로의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부부의 하루는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집을 나서고 다른 한 사람은 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루를 꾸려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리감이 서로에게 숨쉴 공간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그 균형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집이라는 공간에 두 사람이 동시에 머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생활 리듬은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개인의 시간과 동선, 습관들이 부딪히면서 작은 긴장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갑자기 맞닿게 된 결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퇴한 사람은 하루를 채워줄 역할을 잃게 됩니다. 회사에서 불리던 직함,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자리, 책임감으로 채워졌던 시간표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대신 남는 것은 길어진 시간과 막연한 공허감입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를 때 무의식적으로 배우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반응을 기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집의 리듬을 지켜온 배우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부담을 느낍니다. 혼자만의 시간, 자신만의 속도, 익숙했던 일상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새로운 적응을 요구합니다. 그 적응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답답함과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잠시라도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이 엇갈림이 반복되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불편한 공기가 집안에 머물게 됩니다. 작은 말투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평소라면 넘길 수 있었던 일들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직업과 역할로 자신을 설명해 왔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기 이전에 누구의 팀장이고 누구의 직원이었고 누군가의 책임자였습니다. 은퇴는 그 정체성을 한순간에 내려놓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소개할 말이 사라질 때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이 혼란은 말로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괜히 짜증이 늘고 이유 없는 우울감이 찾아오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왜 이렇게 힘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라는 큰 변화 속에서 각자의 불안과 상실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서로에게 투영되면서 조금씩 쌓여가는 결과입니다. 상대가 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은퇴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바뀐 생활 속에서 왜 대화가 줄어들고 마음의 연결이 끊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은퇴 이후 부부 갈등이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상의 충돌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리듬이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맞지 않으면서 마음의 균열이 조금씩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균열들이 쌓일수록 대화는 줄어들고 오해는 깊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이른 시간에 눈이 떠지고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더 늦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아침 산책을 나가고 싶고 누군가는 조용히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이런 차이는 예전에는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각자 바쁜 하루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조율의 대상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언제 켤지, 점심은 언제 먹을지, 외출은 누가 먼저 제안할지. 이런 결정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피로가 쌓입니다. 누군가는 양보한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아무거나 해라는 말로 넘기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참고 넘기다 보면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됩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해로 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공간입니다. 집은 원래 쉬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 공간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편안했던 공간이 항상 누군가와 공유해야 하는 공간이 되면서 답답함이 생깁니다. 각자의 물건, 각자의 습관, 각자의 소음이 서로에게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숨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집이 더 이상 편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있는데도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신경을 쓰게 돼요. 이런 감정이 쌓이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은 늘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생활 리듬의 충돌은 단순한 습관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의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군가와 모든 시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부담은 자유를 잃었다는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를 방해하는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간섭하지?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말로 꺼내지 않은 불만은 쌓이고 결국 작은 계기로 터지게 됩니다. 감정 단절은 이렇게 서서히 시작됩니다. 대화는 줄고 표정은 굳어지고 서로의 하루에 대한 관심도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나누던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상대의 마음을 묻기보다 오해한 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포기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지. 이제 나이도 있는데 바뀌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를 다시 이어보려는 노력 자체를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포기는 갈등보다 더 깊은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많은 부부가 이 단계를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방치할 때입니다. 생활 리듬의 충돌과 감정 단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쌓인 오해와 기대가 어떻게 마음의 상처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착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많은 부부는 은퇴를 앞두고 비슷한 상상을 합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같이 여행도 다니고 못 나눴던 이야기도 많이 하자. 바쁘게 살던 시절에는 미뤄두었던 시간들이 은퇴와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은퇴는 새로운 행복의 시작처럼 그려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려 해도 서로 원하는 방식이 다르고 하루를 보내는 방법조차 맞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함께하는 시간은 설렘보다 피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작은 실망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우린 왜 대화가 이렇게 안 통하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조용히 커집니다. 하지만 이 실망은 쉽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또는 상대를 상처 줄까봐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묻어두게 됩니다. 문제는 이 묵혀진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 상대에 대한 해석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말투가 조금 차가우면 나를 무시하나? 라고 느끼고 혼자 시간을 보내려 하면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은가? 라고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각자의 피로와 적응 과정일 뿐인데 마음은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또 하나의 환상은 은퇴하면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저절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보지 못했던 차이점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생활 습관, 소비 방식, 대화 스타일, 감정 표현 방식까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속에는 비교와 원망이 자리 잡습니다.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참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힘겨워집니다. 사랑이 사라졌다기보다는 기대했던 모습과 현실의 차이가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젊은 시절의 희생, 참고 살아온 시간들, 미뤄두었던 개인의 꿈들이 은퇴와 함께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현재의 작은 갈등도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흘러왔을까? 나는 정말 행복했을까? 이 질문들은 때로 배우자에게 향하게 됩니다. 상대가 원인이 아니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정이 투사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해석은 점점 굳어져 서로를 오해한 채 거리만 넓히게 됩니다. 기대가 깨질 때 남는 감정은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허무,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환상이 깨졌다는 것은 이제 현실의 상대를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라 부족하고 다른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다시 만나는 시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리와 상처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우린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왔잖아. 하지만 부부관계는 어느 순간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 새로 배워가는 관계입니다. 은퇴 이후의 부부 역시 다시 배워야 할 새로운 시기에 들어선 것일 뿐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갑자기 친해지려고 애쓰거나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작은 인사, 짧은 대화, 하루 한 번 눈을 마주치는 시간처럼 아주 사소한 연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큰 이벤트보다 반복되는 작은 안정감에서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연습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혼자만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께 있는 시간도 편안해집니다. 산책 시간, 취미 시간, 조용히 쉬는 시간처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드라마처럼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현실의 삶은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반복적입니다. 이 평범함을 실패로 느끼지 않을 때 관계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상대에게 모든 외로움과 만족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불편함을 참고만 있으면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어라는 말 대신 나는 요즘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라고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난이 아닌 공유의 언어는 관계의 긴장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미처 풀지 못했던 서운함, 오래 쌓아두었던 감정들을 천천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과거의 감정이 현재의 관계를 지배하지 않도록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공통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꼭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산책, 함께 요리하기, 작은 목표를 세워 함께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경험입니다. 일곱 번째는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일수록 상대를 너무 쉽게 단정 짓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관계를 멈추게 합니다. 지금의 상대를 새롭게 바라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 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다툼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서로 알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은퇴 이후의 부부관계는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열정보다 이해가 필요하고 속도보다 안정이 중요하며 말보다 태도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간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정리하며 인생 후반전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젊은 날의 설렘으로만 기억합니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뛰던 시절, 짧은 통화 한 통에도 하루가 환해지던 시간. 하지만 인생이 길어질수록 사랑의 모습은 조금씩 바뀝니다. 설렘은 잔잔한 신뢰로, 열정은 익숙한 안정으로 변해갑니다. 은퇴 이후의 부부관계는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다시 배우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서로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서로의 하루를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관계.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늘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습관, 다른 속도, 다른 감정을 다시 맞춰가야 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관계가 새롭게 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배우자와의 거리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에 서운함이 쌓이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부부가 같은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관계는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 번, 오늘 하루 어땠냐는 짧은 질문처럼 아주 작은 연결들이 쌓여야 다시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기대하지만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작고 반복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상대에게만 기대고 상대에게만 만족을 요구하면 관계는 쉽게 지칩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기쁨, 나만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내가 안정될수록 관계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속도도, 욕심도, 경쟁도, 비교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안고도 곁을 지켜주는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조금은 서운했고 조금은 멀어졌다고 느꼈던 그 사람에게 오늘만큼은 짧은 말 한마디를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같이 차 한잔 할까? 그 작은 말이 관계의 방향을 다시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같이 가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서툴게, 그래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걷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배우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 하나라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조금 더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